네, 조혁신당 네, 강경수입니다. 강경수 의원님. 네. 네, 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심사하고 그 수정보완 자료를 지금까지도 제출하고 있지 않는데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수정 보완 대조표 최초로 자료 요구를 한 것이 8월 27일이었어요. 검정심사 본심사 결과와 수정 보완 대조표는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 과정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오늘 오전에 이거 제출해 주실 것을 좀 요구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자료를 거부하면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법적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평가원 지금 원장이 오후에 출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후에 우리 교육부에서 일단은 좀 그 강경숙 위원님의 자료 요청권을 좀 전달해 주시고요. 오후 우리 그 국감 시작되면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서지영 위원님이셨죠? 네. 네. 네, 조국혁신당 강경숙입니다. 오늘 교육위 국감 마지막 날인데요. 모쪼록 오늘 이제 자리에서 건설적인 교육을 위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해서 피감기관의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 협력병원에서 수업하는 그 무늬만 지방의대 얘기를 다루고자 하는데요. 교육부가 21년부터 시정명령을 통해서 지방 본교에서 수업을 늘리도록 요구했는데 일부 의대는 세 번째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의대 중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했죠. 그런데 정작 인가를 받은 대학에서 의대 교육을 하라는 기본적인 법령을 무시하고요. 교육부가 내린 시정명령마저 계속해서 거부해온 대학이 있습니다. 그 애초 지역 의료인 양성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서울에 있는 대형 협력병원을 이용해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겠다는 관심만 가득할 뿐이었던 거죠. 지방의 한 사립대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부를 농락하고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의무 비용을 국가로 전가했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21대 교육부는요. 이제 인가받은 지역이라고 하는 그 인가지에서 의대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6개 대학에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 중에 울산대는 4가지 시행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행하기 쉬운 시행 사항이 시정 사항이 뭐냐 하면 바로 슬라이드에 나온 대로 홍보자료, 대학 홈페이지 등에서 서울 아산병원 시설을 캠퍼스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모두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8월 의원실이 그 울산대학의 입시 관련 홍보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이행 계획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24년도 울산대 정시 모집 요강입니다. 아산병원 교육연구관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울산에 있어야 할 의과대학이 서울 아산병원 내에 있는 것처럼 표기한 것이에요. 시정명령 위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수시 모집 요강인데요. 서울 아산병원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로 표기하고 있죠. 그 다음도 보시면 이거는 편입학 모집 요강입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미인가 학습장인 서울 아산병원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보좌관이 직접 가서 그 사진을 찍어 왔는데 병원 안에 표지판과 안내판 등에 곳곳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교육부는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철석같이 이행 완료라고 하는 그 부산대의 보고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교육부도 이를 인정해서 중앙일보 보도 하루 후에 10월 11일인데 시정 요구 공문을 보내셨죠? 네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그 홍보 자료는 최근에 그 시정이 완료된 걸로 저희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네,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그 울산대가 10월 18일 이행 완료라고 교육부에 공문을 보냈고요. 그런데 홍보물을 전체적으로 수정한 것은 18일이 아닌 어제였어요. 23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공문부터 보내놓고 수정한 것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다 아직 고치지를 못해가지고 24학년도 정시 모집 홍보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울산대가 교육부를 가지고 노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면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취지에 공감하고요. 교육부가 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올해 그 의대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하지 않았으면 예과 학생들이 그 서울에서 이론 수업마저 받았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문제를 삼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향후의 대책은 어떠신지요?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그 교육부의 그런 그 지시에 그 이행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뭐 만절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는 4년 동안은 이 문제를 끝까지 지켜보고 감시하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인가지 위반 사례가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그 울산대는 2022년 11월 이행 계획을 제출하면서 예과 학생들이 울산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건물을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예산은 울산대하고 울산대병원이 협의해서 재원 비율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2023년 9월에 글로컬 대학 실행 계획서를 내면서 이름만 미래 메디컬 캠퍼스 혁신 파크로 바꿔서 슬며시 끼워 넣었습니다. 표지가리이죠. 표지가리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글로컬 사업에도 등장한 것입니다. 자, 울산대와 울산대병원이 건립하기로 한 의대의 교육 기본 시설을 글로컬 30 사업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슬라이드 보십시오. 사업지 주소도 같습니다. 예산도 133억, 140억 원으로 유사하고요. 건물 구성도 거의 같습니다. 자, 한마디로 명패만 바꿔 끼고 알맹이 등 그대로인 건데요. 그런데 예산은 울산대 법인과 울산대학교가 아니라 국민 혈세로 140억 원을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교육부 심사이죠. 심사 과정에서 전혀 걸러내지 못하고 23년 11월 울산대를 글로컬 사업 대학으로 선정합니다. 예과 학생들이 울산대학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시설이 세계적인 대학 육성을 위한 글로컬 사업이 되어서 국비로 전액 지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장관께서는 교육부에서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기 빨간색 그 칼럼을 보시면 지난 9월 10일에 교육부가 발표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볼 수 있는데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립의대 교육 환경 개선 자급 융자를 지원한다는 금액이 1,728억 원인데요. 국립대처럼 직접 지원이 아닌 융자 지원인 것입니다. 사립대학에는요. 나머지 사립대학은 융자 지원인데 왜 울산대만 이렇게 특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장관님? 예, 먼저 앞서 그 지적하신 이제 글로컬 대학 그 부분은 그 대학의 그 총체적인 혁신 계획의 혁신성을 중심으로 이제 평가해서 지정하는데요. 저희가 좀 지적하신 대로 국고 집행 내역을 좀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좀 향후 조치를 할 것이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관님, 네네. 글로컬 사업은 한 대학의 거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만큼 너무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고요. 사업입니다. 되게 관심이 네. 집중받았었죠. 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사업의 그 인센티브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글로컬 사업으로 바꾼 게 사실은 장관님이라고 생각되는데, 새로운 사업이라고 홍보했으면 그 사업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지켜주셔야 됐었고, 이런 사후의 관리 이런 건 심사 과정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주셔야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뼈아프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립대 건물 지원할 때도 대학이 자부담하고 국립대 병원 국고 지원 비율 기준도 여전히 2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중개축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전액을 지원받게 된 것이에요. 첫째, 문제를 정리를 하면 교육부의 허술한 시정을 명령한 거를 관리를 잘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 글로컬 사업 선정 과정이 부실했던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울산대라고 하는 그 특혜를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면밀하게 조사하시겠습니까? 네, 뭐 글로컬 대학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대학의 그 총체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울산대학의 경우에도 사실 그 도심 산업단지 내 캠퍼스 구축이라든가 또 미래 신산업대학원 신설이라든가 또 이제 그 지역 산업 육성 기금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포함된 부분이 이제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메디컬 캠퍼스 혁신 파크 조성인데요. 이것도 전체적인 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이 일부가 아마 포함됐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장관님, 140억입니다. 혈세가. 네네. 사립대학에 표지가리만 한 글로컬 사업 계획에 140억의 혈세가 전혀 지불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볼 쉽게 때는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요. 표지가리 네. 이 이행과 글로컬 선정 과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후속 조치를 이런 식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 140억인 거 잊지 마십시오. 네. 뭐 저희 너무나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을 잘못 심사하시는
글로컬 사업은 저희는 뭐 그 부분은 자신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우리 아니요 아니요 그 부분은 정말 이제 전체 사업의 일부 부분이 이제 아니요 그 부분이 이제 이 전체 이제 메디컬 캠퍼스 혁신 파크 조성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의원실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관님 네. 우리 국정감사 때 의원님들이 이제 질의 하나하나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네네네. 일단은 받아들이시고 하여튼 면밀히 좀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이 사실로 확인됐을 때는 또 강력한 또 개선 조치를 좀 취해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 국정감사의 순기능이니까요. 뭐 100% 공감합니다. 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주호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현안 질의 그리고 제가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서 예, 한국사 교과서 표지가리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문체부 국정감사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네. 슬라이드 보십시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입니다. 문제되고 있는 납본과 관련된 규정인데요. 제3조를 보면 납본 제외 자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장서 개발 지침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납본 제외 도서 기준을 창작물이 아닌 이미 공개된 자료를 표지, 판권자 등을 달리하면서 원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행 제작한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평원이 검정 자격으로 제출한 문제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지 다릅니다. 판권지 다릅니다. 원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창작물이 아닌 이미 공개된 자료를 표지, 판권지 등을 달리하면서 원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행, 제작한 자료. 장관님 어떻습니까? 국립중앙도서관 지침에 기재된 납본 제외 도서 기준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네. 답변. 네. 완벽하게 일치하죠. 네, 그 부분 제가 좀 확인해서 답변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지금 분명하게 확인해 드리지 않습니까? 네. 아주 명확해요. 그야말로 빼박입니다. 자, 해당 문제집이 납본지회 도서가 된다면 당연히 검정 자격이 상실되면서 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오승걸 평가원장님, 검정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납본지회가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저희들은 그 국립중앙도서관 공고한 대로 그쪽에서 발행한 납본 증명서 ISBN을 가지고 그 발행자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그 말씀이 판단을 하는 아니고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아니고 네. 새로운 이슈가 생긴 거예요. 얼마 전에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으니까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문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얻어주세요. 자, 장관님, 네네. 검정 취소 권한을 가진 장관으로서 당연히 납본 제외 가능성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희가 지금 납본 증명서를 발급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그 납본 관련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저희가 듣고 있고요. 그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또 취소 규정도 없다는 그런 입장으로 중앙도서관 관장님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납본 제외 자료라든지 납본 그 수집 규정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셔서 확인하시고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상의드리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부터 느꼈지만 두 분 다 도둑질을 당하고도 도둑질 잡을 의지는커녕 신고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 결기마저 느껴집니다. 그렇게 국회의원이 어떻게 도둑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방법까지 알려주는데도 움직이려 하지를 않으세요. 답정너입니까? 답정너? 저희가 국회 존중하면서 계속 좀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시기 권력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법적 질서를 무시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했는지를 기록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납본 제외 가능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국립중앙도서관에 공식 문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식적이지도 않고 자료 미제출을 통해서 많은 걸 감추고 있는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 과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의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다음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주호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여기 의원님들하고 충북대 의대 현장을 시찰했거든요. 아, 예, 굉장히 예. 많은 걸 느꼈는데 네. 그 교육이 의대 교육의 차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도 충북대 의대는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정부 입장과는 다르게 학교 현장에 굉장히 준비가 부실했어요. 내년에 두 배 이상 학생들이 올 것이고요. 그 설계와 공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리고 양질의 교원을 어떻게 뽑을 수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자,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 내년에 40개 의대 예과 1학년 학생 수가 총 4,695명인데요. 국립대 중에서 정원이 가장 늘어난 것이 많이 늘어난 게 충북대예요. 올해 예과 1학년 44명이 휴학 대기 중에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사실상 유급된다고 하면 내년 충북대 예과 1학년은 125명에 44명을 더해서 169명이 수업을 듣게 됩니다. 지금보다 약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국립의대 자료를 보니까 중요한 것은 올해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있는 본과 4학년 학생은 대학별로 아예 없거나 한두 명인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여파로 인해서 내년에는 사실상 의사 배출이 중단되는 거나 다름없다고 봐야 돼요. 자,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내놓은 모든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다음 보여주세요. 자, 화면 보시죠. 올해 2월에는 대학으로 하여금 학사 관리를 엄정하게 하라고 요청하셨죠.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5월에는 학칙을 유연하게 개정하라고 조치하셨어요. 자, 그러더니 7월에는 학년제 전환, 아이 학점 도입 등 편법적인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셨는데요. 아시죠? 여전히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월에는 내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허용한다고 하십니다. 장관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사실상 실패하신 거 아닌지, 사실상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은 건 거의 확정적입니다. 사실은 골든타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확정적이죠. 이 자리에서 장관님께서 의대 학사 정책의 성패에 대해서 기탄 없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적하신 대로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제 의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교육부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은 뭐 의대 학생들이 돌아와야지 좋은 수업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그 의료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계속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여야 의정 협의체에 이제 의료 개혁의 핵심 단체인 이제 의대 학장 협의회가 참여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 소통이 시작되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도 정말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대화 소통으로 문제를 풀어서 학생들이 돌아온다면 저희 정책들을 보시면 그때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하겠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계속 만들어 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 원칙은 변함이 장관님, 없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는지 진짜 마음을 열고 한번 다가가 보세요. 장관님의 네,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유일하게 가진 권한이 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거든요. 이제 합리적인 대안을 운운하시기보다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더욱 더 열린 마음으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의대생들을 꼭 좀 돌아오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좀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최선을 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 예, 식사 맛있게 하셨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제 충북대 의대를 갔었는데 비 맞으면서 학생들이 절규하는 걸 보고 굉장히 가슴이 좀 답답했어요. 그리고 현장도 자체가 이렇게 증원을 한 것에 대해서 그를 소화할 만한 여러 가지 물리적이고 또 뭐 인적 여건이 다 안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장관님께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대 이 사태의 해결에 이제 권한이 사실은 장관님께 있으신 거잖아요. 증원에 관련된 문제는. 그래서 26년도에 의대 정원 결정을
좀 이제 좀 봉사라고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시고 학생들 또 교수님들 좀 현장의 의견을 좀 진지하게 들으셔서 이거를 좀 진지하게 결정하시고 그런 대책을 조금 정말 세워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네. 25년도는 예,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쉽지 않다 하더라도 26년도에 의대 정원은 장관님의 권한으로 충분히 부여받은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배영 최선을 원장님.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배영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제가 10월 8일 날 국감 시작하는 날 국교위 중장기한 분석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5,427명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수능을 2번 연 2회 실시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이렇게 많습니다. 63%에 가까워요. 현재 진행 중인 수능에 대해서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아마추어식 접근이고요. 그 1차, 2차, 그러니까 1, 2회를 사실은 그 난이도를 조정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 매번 들어가는 출제위원들도 다르고, 그게 뭐 문제가 올라갔다가 학원에서 나오면 다시 내려야 되니까 또 다시 내야 되고 이러면서 난이도가 다 흐트러지거든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같이 굉장히 이거는 그러니까 숙려를 하면서 같이, 수기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사안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고등학교에 이제 고교 지필 외부 기관에 이제 주관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평가에 외주한데요. 가르치는 사람이 평가한다는 건 교육의 안전이 생 기본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가르친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걸 주관해야 되는 것인 거죠. 자, 세 번째도 보시면은 대학 등록금 안전 자유라도 68%가 넘게 반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대 지역 인재 전형 비율도 굉장히 폐지한다 그러셨는데 64%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윤 정부의 의대 정원 맞물려서 60%까지 올라가긴 했거든요. 지방의대 그 지역 인재 전형 법정 비율이요. 40에서 넘어가지고 60%까지 올라간 상태라 이건 굉장히 정부와도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백년지 대계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최초의 교육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거든요. 정말 책임이 정말 막중하십니다. 아니 근데 질문 안 했어요. 네. 네. 지금 주신 말씀 잘 감안해서 그 계획안에 잘 담겠습니다. 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좀 말이 빨라질 것 같으네요. 네. 제가 오늘 윤석열 정부 대학 규제 완화 정책 진단이라고 하는 제목의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정책 자료집에서는 공공성이 강한 고등교육 분야의 지원 확대가 없이는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만 강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윤석열 정부 정책을 좀 비판한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장관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네, 관련해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년제 대학 그 전체 교원 중에서요, 전임 교원 비율이 38.5%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그 윤석열 정부는 겸임 초빙 교원 비율을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했어요. 이것이 이제 산업계 우수 인력 확보라고 하는 명분이기는 한데 사실상 학교의 경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특히 이제 뭐 첨단 분야는 정말 그 전임 네. 교원 구하기가 오히려 힘듭니다. 네, 네. 정말 실력자들이 밖에 있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것이 저도 이제 대학에 있어봤지만 자칫 그냥 이렇게 값싼 어떤 인력으로 경비 절감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셔서 그건 어떤 결코 아니기 조심스럽게, 때문에 네, 네, 만약에 좀 그런 접근해 부분이 주십시오. 있으면 저희가 좀 네, 네. 강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립대학교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된 건데요. 그 학력 인구를 감소를 이유로 해서 교육력 재산 처분이나 용도 변경에 대한 규제 완화를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것 때문에 그 교육용 재산 처분이나 용도 변경이 변경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학 구성원들이 재산의 내용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네, 사실상 대학에서 어떻게 재산이 처분되고 있는지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논란이 됐던 인제대 백병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교육용인지 수익용인지 구성원들이 소송까지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거든요. 그 처분되는 교육용 재산의 내용을 정보 공시 내용에 별도로 추가하거나 이사회 회의록에 의무 공개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어떤 취지인지 제가 잘 들었습니다. 한번 네, 저희가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자칫 대학에서는 그 교육용으로 쓰이지를 않고 수익용으로 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데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용도도 변경하고요. 그래서 검토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짧은 시간을 또 활용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 의정 활동이 이제 깊어지면서 의료 시스템이 사실 좀 뿌리채 망가지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그 사실 숨은 또 하나의 의정 활동 현안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국립대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지만 이제 이것이 서울대 의대 교수는 대다수가 95% 이상이 두 번에 걸쳐서 설문조사에 다 반대를 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지역을 다 돌면서도 물어봤는데 그 국립대 쪽에 뭐 물론 이제 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분이 답변 시간을 포함하니까 굉장히 짧죠. 네, 시간을 안배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